이재명 출석.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관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고 축구단 후원금을 유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러 가시는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석상에 서시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출석하시는 건가요? 당당하게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요구받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요? 글쎄요, 옛날에 아마 이회창 총재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잡대기 사건으로 네. 한 적이 있고 황교안 대표도 또 한번 소환에 응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마 국회 뭐 여러 가지 폭력 사태나 뭐 이것 때문에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제1야당 지금 제1야당이 아니라 제1당이죠 사실은 국회에서 제1당 대표가 검찰 출석한다는 것은 꽤 이례적이고 또 꽤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어떤 면 보면 예정이 돼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본인이 나와서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당 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에 떨어지면 상당 기간 본인이 어떤 숙고 기간을 갖는 게 현실인데 예. 바로 이제 보궐선거에 나오고 또 대표 선거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리고 이 소환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은 그 전에 이미 대표가 되기 전에 본인이 자치단체장 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사실은 대표가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미 예정된 저는 소환이다. 이게 뜬금없이 당대표로서 어떤 당을 위해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무슨 비자금 사건이나 등등 이런 거 정치자금 사건 이런 것처럼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면 옛날에 민주화 운동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미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한 수사 상황들을 미리 알고 미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방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는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이미 예정된 소환이다. 그 예정된 소환에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방탄막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 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 동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만약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게 방탄을 했다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계속 업무가 바쁘니까 못 나가겠다. 근데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는 네.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소환에 응해서 지금 일정 조정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수사를 피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이 진행돼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정권도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는 그런 얘기를 하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탄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논란이 되고 그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소환에 응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상 방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의 당수를 예.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제1야당 당수를 예. 구속을 시킨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예.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서 이게 다시 수사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이게 무혐의로 종결된 게 아니고요. 무조사로 종결된 겁니다. 이게 제가 타임라인 쭉 보면은 예. 2018년 6월 달에 고발이 됐어요. 2018년에 그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당경찰서에 배당이 됐는데 2년 반 넘게 분당경찰서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2년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난 2021년 2월 달에 비로소 분당서에서 전담팀 구성하거든요. 그러더니 전담팀 구성하고도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더니 2021년 7월 26일 날 서면 조사 한번 띡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7일 날 불송치 결정,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게 무슨 무혐의 결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당경찰서 아무런 조사를 갖다가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가가지고 성남지청 딱 들어갔는데 성남지청에서도 사건을 지청장이라고 한 사람이 뭉개고 있다가 보다 못한 그 차장이 그 이의를 갖다가 제기하고 거기에 반기를 드니까 이게 비로소 수면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강한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강한 긍정한 것이 아닌가. 제1야당 당수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네. 이렇게 그다음에 보시는 거고요. 예.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전례에 기대려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국은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민주당이 전통에 빛나는 민주당이 볼모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상호 의원은 성남FC 건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5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고요.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등을 수사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규 의원님, 지금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황과 관련해서 성남FC의 후원금을 받고 대가성 있는 일을 해줬다 이런 건데 이 대표 측에서는 정상적 후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자체장이 후원하도록 노력을 하는 건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경남지사 때 그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한데 이것은 이제 검찰의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조목조목 짚어져서 나올 일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에서도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니까 그걸 미리 예단하는 거. 특히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제1야당 당수가 구속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가능하고 또 그런 예가 외국에는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기소 요건 때문에 뉴욕 연방검찰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누구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원칙이라는 점이라고 볼 때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고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집권 측에서도 무슨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문제가 있지만 야당에서도 힘 있는 유력 정치인이 그렇게 이게 너무 경고적인 겁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발언일 수 있어서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169명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럼 방탄막이 언제까지 쳐질 수 있냐면 오는 6월까지 방탄막이 쳐진 겁니다. 방탄 운운하지 말자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노웅래 의원 경우도 있고 검찰이 조사를 한 뒤에 영장이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국회로 넘기면 또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제 표결에 붙여지고 이런 건데 사실 예행연수 비슷한 그 부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 논란을 떠나려면 이 대표는 뭐 성남지청 수원지청 성남지청 가가지고 지청장하고 차담도 지금 안 하겠다. 특혜를 안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유난히 강조하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이제 여기서는 피의자예요. 일단 죄가 있는지는 뭐
검찰에 들어가 봐서 또 따져 보겠습니다만 당당하게 임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 공평하게 수사를 받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가 차분하게 이 절차를 좀 따라야 되지 않을 그런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는 방탄이 아니다,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상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네. 6월까지 방탄막이 쳐진다고 하는데요. 정기국회가 있고 2월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 지금 잠시 1월만 여는 거예요. 임시국회를. 1월 며칠 사이에 지금 조사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조사받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상황이 그 며칠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 며칠 때문에 그러면 1월 지금부터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방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방탄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만약에 누군가가 국회의원 중에 누가 기소가 되면 국회가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임시국회 열어서 일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민주당 예를 들면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운 운전 문제도 그렇고 정부 조직법도 아직 개편을 못했어요.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도 통과를 시켜야 돼요. 국회가 일하는 것을 임시국회 열어서 일하는 것을 마치 이게 방탄 때문에 열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2월부터는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는 회의들이 쭉 계획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굳이 임시국회를 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소환을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소환을 지금 응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게 소환을 안 하고 소환을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으로 간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착각하시는 게 소환에 응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든지 사법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방탄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임시국회가 끝나고 소집되려면 3일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 이 3일 동안 공고를 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시점에 구속된 의원들이 있어요. 네. 한 측면에. 그래서 지금 1월 국회라는 게 사실은 12월 국회 때 처리하면 될 수 있는 문제를 처리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나와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1월 달에 처리가 될까요? 저는 처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법상 유일하게 국회를 열지 않는 게 1월과 7월이에요. 네. 딱 2기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간 다 국회 엽니다. 그러니까 1월 달만 국회를 열면 그냥 7월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나서 만약 검찰이 구속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방탄막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 체포동의안이 만약 가결이 되면 구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7월 달까지는 신병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문제도요. 자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면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예? 이재명 대표가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지금 이현종 의원님 말씀처럼 얘기가 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그럼 아무런 조사를 안 받고 예를 들면 소환 끝나고 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데 안 가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사이에는 국회가 일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 가서 만약에 임시국회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출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미리 상정을 해가지고 국회 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방탄 국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고 보시죠. 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전례가 예. 2003년, 2004년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례가 있어요. 지금 방탄이 제거돼서 여야 의원들이 구속이 된 예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소지도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디테일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당당하게 임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지적한 겁니다. 네, 이 대표 검찰 출석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또 성남FC 외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1억 9천만 원 수수 혐의 추가 기소한 게 있는데요. 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년도에는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조직 관리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2억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2억을 마련해 줄 수가 없어갖고 1억만 줬습니다. 그건 집 앞에 줬어요. 돈 준다는 놈 천진데 내가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대장동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온 데서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과 또 중앙정계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과 협업한 정황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표 개입 여부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 6억인지 8억 5천인지 그 정도 금액인데 이게 언제 그 돈을 받았느냐? 2021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기소된 1억 9천만 원은 언제 받았느냐? 2014년이란 이야기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김용 씨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시의원이었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는 경기도 대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뇌물죄가 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죄하고 뇌물죄는 차원이 틀려요. 뇌물죄가 만약에 이제 받은 금액이 1억 9천이라고 그랬는데 1억 이상이 되면 형량이 10년 이상의 무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용 씨가 만약에 정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형량을 본인이 스스로 감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터인데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마 지켜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만배 씨 얘기를 해보자면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조사가 중단된 지 23일 만에 어제 검찰이 김만배 씨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난 김만배 씨 모습 먼저 보시죠.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입장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은 뭐 오래 걸리실 걸로 예상하세요? 네, 김만배 씨 어제도 변호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새로운 의혹이 또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가 자신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무법인에 100억 원 이상을 주는 것은 좀 흔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100억을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그 미화 달러로 하면 1,000만 불이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네. 들은 적은 있었어요. 언제 들었느냐? 재벌 회장들이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빅범 같은 데에서 100억 정도 이상을 갖다가 변호사 수임료로 줬다. 그 이야기는 흘러 본 기억은 있는데 결국은 3단 논법으로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김만배는 재벌급이었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다음 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혹시 변호사가 일반적인 변론 활동을 넘어서는 어떠한 좀 무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그냥 자기 할 일, 재판 일만 하면은 그렇게 뭐 압수수색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례적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혹시 조금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벌이라고 꼭 뭐 100억대 수임료를 지불하는 건 아니겠지만 김만배 씨가 그만큼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